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9페이지 10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원칙 있죠? 자, 특강지 9페이지에 자 10번에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원칙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니까 여러분이요. 지자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순은 체납소음비 지방세 가산금 순이다. OX예요. O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 시험에 26회 시험 때도 이거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 국세지방세 우선의 권의 예외예요. 국세지방세보다 조세채권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자,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 등 공익비용이라든가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 법정기일 이전에 신고일이나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인데 법정기일 이전에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 우선한다 그랬는데 OX예요. OX예요. 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 같은 공익비용, 공매 절차에 넘어가서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평 가져가니까 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있죠?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그 다음에 추용 3개월분 임금채권, 또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맞고요. 2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에, 그러니까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죠. 이후에 그 저당권 설정 등기란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OX예요. O 큰 소리 외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OX예요. X입니다, 여러분. 법정기일이 지금 여기서는 신고일이죠. 신고일 이후에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그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 우선하는 거지. 여기는 법정기일 이후잖아요. 지금 신고일 이후니까 자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럴 때 그 담보되는 채권은 국세, 종합소득세 우선하지 못합니다. 우선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우선한다 X입니다. 3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그럼 고지서 발송일 이전이면 법정기일 이전이라는 얘기죠? 자, 이전에 저당권 설정 등에 한 재산 매각이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하지 못한다. OX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고지서 발송일 이전이면 법정기일 이전인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따질 게 아니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그 아래 꽃표시 나와 있죠?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법정기 이전이든 이후든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에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당해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이 세금들이 우선하죠,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요? 재산세. 그리고 항상 같이 나오는 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 생략했고요. 종부세, 자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 보유세,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당해세로서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럼 다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했다 할지라도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종부세 우선하지 못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오, 당해세니까,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은 당해세니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됐다 할지라도 그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피담보채권은 종부세 우선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우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해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해세를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당해세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들 반드시 외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요.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같이 나오는 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부세, 또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당해세로서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11번에 3번은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12번 기한후 신고입니다, 여러분. 자, 기한후 신고인데, 자, 기한후 신고인데요. 그 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에서 그 11번은 여러분들이 별표시하시고, 9페이지 11번은 별표시하시고 넘어옵니다. 12번 기한후 신고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한후 신고도 중요합니다. 12번도 별표시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여러분요,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는데 국세기본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기본법을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세 기본법상의 기한후 신고를 봅니다. 예, 기한후 신고는 13번에 나와 있는 수정신고와 비교하셔야죠. 예, 수정신고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기한후 신고를 봅니다. 자, 신고기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기한이 지나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이 기한후 신고 보면 대상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자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환급 받을 세금자 모두 그랬는데 그 말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기한 언제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느냐?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표가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의서 받아버리면 안 되고요. 이 신고납부 절차, 이 부분에 올해 2016년 개정세법이 있는 거죠. 2016년 개정세법. 그래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금 있는 자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정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기한후 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만 기한후 신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바뀌어가지고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종종 규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인 자는 그 세액을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규정이 삭제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효력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요. 거기서 날라오기 전인데 1개월 내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자,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가산세 적용될 건데 그거 적용되는 것에 몇 프로? 50%를 경감해 줍니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경감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도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지문이 여기는 없지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지방세 기본법상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할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OX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신고 납부할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자, 기한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지만 감면 혜택,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 지난 언제까지 해야 돼? 1개월 내에 했을 때만 자,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는 거지 그냥 결정 통지 전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기한을 신고했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 지난 후 결정 통지 전이면서 하여튼 몇 개월?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만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납부불성가산세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결정 동그라미 1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표가 세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동그라미 2번 납세무자가 기한후 신고가 있어도 자, 납세무가 확정되지는 않고 지자체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자,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후 신고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13번 수정신고를 봅니다.
기한은 신고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얘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수정신고입니다. 지난번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예요. 신고기한 봅니다. 지자체 장인 지방세법에 따라 그 과수인가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경정하여 고쳐서 통지하기 전까지 거기서 경정 통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기한은 신고 수정 신고는 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만약에 수정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소 신고 가산세. 지난번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잖아요. 몇 프로 깎아줘요? 50%. 자, 그다음에 요건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만약에 6개월 지나고 1년 내 수정 신고를 했다 그러면 수정 신고를 1년 내 6개월 지나면서 1년 내 수정 신고하게 되면 요거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주냐? 역시 요거 20% 경감해 줍니다. 20% 경감. 그 다음에 20%를 경감해 주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서 이거는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지나고 2년 내 수정 신고를 했다 그러면 요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10%를 깎아줍니다. 50, 20, 10% 이런 식으로요. 자, 경감해 줍니다. 자, 그래서 수정신고라는 거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던 자가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라고 그랬습니다.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수정신고했을 때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 몇 프로 깎아준다? 과소신고가산세 50% 경감. 근데 기한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결정 통지 전이면서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정신고했을 때 수정신고라고 해서 말이 헛나왔다. 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경감해 주는 거고 둘 다 납부불성시가세는 경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한의 신고를 개정 내용도 있었으니까 주의해서 봅니다. 우리는 11번이나 11페이지 2번 테마 우리 세목별 종합을 봅니다. 세목별 종합. 자, 이제 세목별 종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를 쭉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각 세목별 세율 암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표준 세율 암기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기본 강의를 안 들었던 분들은 이게 이 특강집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건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예. 자, 표준 세율 봅니다. 표준 세율 우리 세목별 종합. 자, 어떻게 외웠냐?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잖아요. 서산에 있는 농지를 졸지에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죠? 그럴 때 서산 내려갔을 때 스토리부터 기분이 좋았었죠? 상산파. 그 다음에 자, 자기가 농지 상속받게 됐고 졸지에 농군이 되기 결심했는데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해서 외국산 농산물로 독립을 이뤄보자. 무독립 8, 1호 선언하고 농사 잘 짓고 동네 소문 짝 났죠. 유식하다고. 유십, 20.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농어민대회 열렸는데 참석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려가지고 칼국수도 먹고 선물 하나 받았죠. 원판. 오리지널 원판 뭐 영삼시계. 그래서 거기 봅니다. 상산팔 무독립 8.15 외우셔야지.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 봅니다. 상속으로 상산팔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앞에 게 다 예외적인 거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몇 프로?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면 상삼팔 2.8%입니다. 2.8%. 상속 나왔다 상산팔.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독립 8, 1호. 앞에 게 외적인 거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가 됩니다. 3.5%. 자,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짝 나는데 유식이로 소문 짝 났죠?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농지를 매매나 교환을 취득했다 하면 유십 1%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3%, 1,000분의 33%. 자,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유십 20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4%, 유십 20이고 원팔 원시 취득이죠. 원팔 2.8%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이니까 몇 프로? 2.8%고 2.8%. 영삼시계 받고 내려가는데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삼, 빵삼, 영삼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영삼시계. 그래서 자, 여기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 외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손가락 표시 보세요. 유상거래.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자, 포함합니다. 유상거래. 근데 무상취득과 신축은 제외하고 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자, 취득세 세율을 낮은 영부인화 세율을 적용하죠. 그럴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주택을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으로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에 따라 틀려지죠.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 1%, 1천분의 1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1천분의 22%. 자, 9억 원 초과에 따르면 몇 프로? 3%.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면서 주의보입니다. 주택을 근데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가 이렇게 용분화세율 1%, 2%, 3%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동그라미 기억번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이니까 상, 3, 8, 2.8%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스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죠 이거. 그래서 아버지 그 얘기니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0.8%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죠. 자, 우리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형식 취득으로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예?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부속세를 취득했다 그러면 형식 취득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표준세율이 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산팔 2.8%입니다. 여기서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2% 법에 딱 정해져 있죠? 빼니까 몇 프로? 0.8%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그러면 0.8%가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했다. 비용리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증여받아 취득했다. 무동이 8, 1호. 몇 프로? 3.5%요.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니까 주택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팔 2.8%입니다. 원시 취득으로서 원팔 2.8%.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요 외우셔야지 이거 비교해서 쭉 여태까지 요거 표준세율을 반드시 다 요 내용들을 비교하고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중요 질문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매매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OX예요. 맞잖아요. 둘 다 유상생계 축이니까 유십, 20 적용됩니다. 농지면 3%고 농지 아니면 4%고요. 자, 그래서 매매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동일합니다. 2번 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OX예요. 이거 맨날 한 건데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을 우리가 신축했다.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한방도 봤잖아요. 주택을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근데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수에서 증축이나 개수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죠. 원시 취득으로 봐.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은 원팔 2.8%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8% 맞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이 취득세 세율도 요거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같은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 뭐냐면 자, 좀 이따 또 나오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있을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 경우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할 때요. 요거. 그랬을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을 때 예?
이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은 요거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때 예전에는 원칙 3%, 예외적으로 2.25%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는데 지금은 이때 과세할 때 일반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도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수익자가 취득할 때.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납세문제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신위탁자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안 해요. 예?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위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위탁자의 원래 이 재산에 대한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위탁자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예? 2016년 개정세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2016년 개정세법이죠. 동그라미 4번도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6년 개정세법. 한번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자, 배우자 직계미소를 포함한 해당 주택의 부속토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OX예요. OX. 자, X자가 들렸는데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를 취득했을 때 사람들이 악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취득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하나 둡니다. 배경적인 거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서 원래는 주택을 남의 땅에 주택을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건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을 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율을 좀 주택의 세율 좀 받아가지고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016년 개정세법. 2016년 개정세법 그러면 그런 것들 2015년, 2016년 개정세법은 그 개정 내용을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산8, 무독립815, U1210, 원8, 030이야. 이렇게 했고요.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줍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업적 원역과 관련한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그죠, 여러분들? 이게 3개 덩어리로 나눠주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을학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 사치성산 상처럼 알아두시면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산 취득할 때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는 거. 어떤 수강생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카페에 질문한 거 보니까 자, 나중에 이렇게 답글을 쫙 달아놨는데 보니까 이 골프장하고 고급주택 이런 것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 사치성산. 눈 뜨시고 과밀옥적 원역의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과밀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밀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 질환되니까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 자, 취득세는 과밀옥형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를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요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중과세 봅니다. 대도시에서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옥적 원역을 말하는데 왜 용어를 달리하냐면 옛날에 과밀옥형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중과세 있고 등록세 있을 때 옛날에 등록세 중과세 안 했던 거.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는데 등록세는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 중과세 했던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가론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여튼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에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동그라미 2번 대도시 유치적 공업지역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설성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시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표 아래.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려워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문제 내기도 조금 잘못하면 이게 오답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올해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처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에서의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요. 원래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가면 그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합해버립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세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얘가 어떤 거냐면 그 예를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요. 원래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거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만약에 대도시 내에 있는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다거나 이렇게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해버립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여러분.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빼는 게 아니라 합한 세율이 플러스. 그거만 하면 돼요. 원래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 2배를 뺀 세율인데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자, 원래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에다가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뭐한 세율? 뺀 세율인데 대도시 내 원래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했을 때요. 근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 취득했는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에다가 중과기준 2배를 뭐한다? 합한 세율로 플러스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여기 이제 2016년 개정세법인데 보세요. 2번. 다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만약에요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을 취득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했는데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그러면 해당되는 세율이요. 원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되는 세율이 취득가격에 따라 1%, 2%, 3% 정도 되잖아요. 자, 그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6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6배, 요거라도 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서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세율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기준 2배를 뭐 한다? 합한 세율로 플러스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고. 근데 대도시 내에서 만약에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거였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한 거였다. 그럴 때는 이제 요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1%, 2%, 3% 해당 취득가격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정도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6배요.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봅니다. 중과기준세율 2%의 6배로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 그래서 1% 적용되는 경우였다. 그러면 1% 세율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1%에다 플러스해 중과기준세율 2%의 6배니까 2력 12. 몇 배예요? 12%. 그러니까 1%에다가 12%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3%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는 이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6배. 이런 것 정도 기억하고. 살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합한 세율 정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인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위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가 동시에 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득세 세율은 원래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 그중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는 합해버려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로 적용하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을 하면서요. 공장용 콕 집어서 그냥 사업용 과세물이 아니라 콕 집어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거는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와 동시용되는 거라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요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설명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취득세 세율 적용 특례인데요. 우리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의제적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올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또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물어볼 가능성도, 아니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쉬운 거 그냥 나왔습니다. 지문 한 줄 나왔는데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작년처럼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표준세율,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네. 자,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자,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하여튼 몸이 그냥 제가 혹시 지난주에 그 얘기했나요? 어떤 할머니가 부산 출신 계시나요? 부산 할머니가 서울에 아들 집에 왔다가 아들이 내려가 보내면서 할머니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거든. 그래가지고 비행기 한번 타고서 내려가시라고 김포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탔으니까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비행기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떡하다가 딱 저기 앞쪽으로 왔더니 좌석이 대단히 넓고 공간도 넓고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는 좁았는데 여기는 좌석도 넓고 그런 데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또 빈자리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 빈자리에 또 딱 누워가지고 비즈니스석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딱 있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되고요.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못 간다고. 아니 여기 자리 비어있는데 빈자리 좀 앉았다 가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못 간다고 그냥 여기 좀 이따 갈 거라고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가라고 하고 막 실랑이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할머니 귀에다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원래 자기 자리로 빨리 가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여기 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할머니 제주도로 가는 곳이 요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할머니 앉아있던 자리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나 부산. 그 자리에 가시면 부산 가고 요 자리에 앉으면 제주도로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쫙 놀래가지고 막 회사 갔는데 이 얘기를 재밌게 좀 풀었어야 되는데 자 수습이 좀 뭔가 좀 웃긴 웃네 그래도 자 수습이 안 되네 이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얘기가 스토리가 중간에 엉켜버리네. 좀 까먹었네. 어쨌간에 스토리는 그거예요. 하여튼 결론은 자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할머니가요? 할머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할머니 제주도로 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반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겠지? 아닌가? 내려주고 갈 수도 있는 건가?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니까 한쪽까지는 3번 취득세 세율 적용 특례입니다.
오늘은 뭐 자세한 설명은 할 수가 없고 쭉쭉 읽고서 한번 지나갑니다.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옛날 취득세는 자 형적 취득으로 과세 안 했던 사안인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통합된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를 빼면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자 등기비용만 남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예외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 세율 특례를 물어볼 때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외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서 조건을 달았어요.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근데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이요.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 원래 대도시 내 중과세. 근데 요거는 이 특례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뺀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이 7번까지 이 특례에 해당되는 취득인데 요게 이제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이 중과세와 결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 하면서 부동산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될 때는 이 부동산 취득이 그럴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3배만 좀 눈여겨보시고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뺀 특례세율의 3배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부동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 그냥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 적용돼요. 원래 대도시 내는 과세. 근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될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몇 배로? 3배로 중과세요.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어떤 경우냐? 1번부터 7번까지. 요 7번이 요약집에는 없지만 올해 2016년도 하나 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은 2016년 추가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7번도 한번 그래서 굵은 글씨로 딱 돼 있죠. 자, 좀 이따 보기하고 일단 1번부터 봅니다. 환매 등기를 표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 형적 취득을 해요. 등기는 근데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죠. 근데 요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작년에 환매 등기를 펴는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에 중과균세율을 합한 세율 정한다 그랬습니다. OX요. X입니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보다 뺀 세율입니다. 뺀 세율. 자, 그래서 작년에 쉽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틀린 정답 질문으로. 그 다음에 2번 상속으로 인한 일가을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및 부속토 취득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이거 보면 항상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왜 귀를 막고 그래? 소리 지를 거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형적 취득. 그 다음에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로. 3번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법인 두 개 합쳐지는 거니 형적 취득으로. 다만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합병 후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요. 4번 공유물 분할 나오면 가로를 주의하셔야 돼요.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자,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이고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다만 가로를 잘 보라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데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가불이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감 60을 40% 분할했다. 종전진부보다 10%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5번 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 대진에서 번뜩 들어서 옮겼을 때 자 소유자 변동 없고 형적 취득입니다. 다만 등기부 표제부는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지고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이것도 잘 보셔야죠. 단서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않다.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3천이 됐다.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3천만 원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하면서 부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죠.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남편의 내명으로 공짜로 안아주는 것들.
7번이 이제 올해 2016년 추가된 건데 요약집에는 없었죠? 요약집에는 없었는데 요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요약집에는 그 당시에는 저 뺐었는데 자, 요걸 7번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6가지를 공부했으니까 7번도 2016년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세법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거 중간에 추가된 건데 강의는 끝까지 들어야지 세법은. 세법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7번은 자,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2016년도 한번 봅니다.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요. 그러니까 벌채해가지고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했어요. 수목의 집단, 예? 임목법에 의한 임목 있잖아요. 수목의 집단, 취득세 생긴 되잖아요. 예? 광업권 취득에서 임목을 싹 밀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자 건설하려고 한다면 취득세상 외웠잖아요. 그럴 때 이 임목이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이 수목의 집단 임목법인 임목을 취득할 때는 요거 어떤 세율 적용하느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요거 또 추가된 것도 알아두시고 얘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을 뺀 세율 2016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오른쪽 의제 취득 등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요. 자, 중과 기준세율 2%, 1,000분의 22%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 봅니다. 예외도 보세요. 과밀옥 조건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잖아요. 원래는 과밀옥 내 중과세니까. 근데 다만 과밀옥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특례에 해당하는 이 아래에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일 때는 그때는 중과균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하고. 이 동그라미 2번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치성 재산을 그냥 원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인데 이 사치성 재산의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을 개수하면 원래 건축물을 개수하면 개수로 인한 취득은 원래 건축물 개수는 자 개수했어요. 개수하면 이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의제 취득이잖아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 그러니까 얘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건축물을 개수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됐어요. 고급악장 같은 사치성산이 됐다. 그럴 때는 이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5배 한 세율을 적용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봅니다. 하여튼 그냥 사치성산 취득이 아니라 개수했는데 그러니까 의제 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산이 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원래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수했는데 사치성산이 됐다. 그럴 때는 중과균세율 몇 배? 5배로 중과세합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 2, 3번 요 묶어가지고 그 앞에다 묶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대표적으로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1번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어떤 세율 중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몇 프로? 2.8%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개수로 인한 취득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여러분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꼭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지. 어떤 얘기냐 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몇 번 적어드렸어요.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자,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정합니다. 2%를. 자, 그런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는지 잘 보라고 그랬어요. 가로 안에.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 아까 봤죠? 금방 제가 지웠을 때 그럴 때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비교하고. 근데 건축물 개수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인데 만약에 개수했더니 사치성산이 됐다 그러면 이 중과균세율 몇 배로 중과세한다? 5배로 중과세하는 겁니다. 사치성산이 됐을 때는 개수했는데. 자, 이런 얘기. 비교하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어떤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지목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2억, 지목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3억, 그럼 증가한 가액 1억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 적용하니까 산출세가 얼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따 문제 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 3번 과점주지 주식취득이요. 이렇게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요약집에도 그렇고 더 많이 있지만 법령에 보면 더 제가 추려놨습니다. 몇 가지만. 법령은 저건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자, 동그라미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6번 임시은행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사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는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 자, 절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지의 주식 취득 같은 이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네 가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1년 이내면 비과세니까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요런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게 있어도 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저 더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몰라도 요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을 다 봤습니다. 세율 특례를. 자, 요번에는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인데요.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자, 등록면허세 세율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